이거 알고는 있었는데 하는 법은 잘 모르겠다고요? 진작부터 준비할 걸 후회되신다고요? 이걸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아웃라이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죠. 아웃사이더는 들어봤어도 아웃라이어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자는 이 책의 시작부터 아예 아웃라이어의 정의를 알려줘요.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 또는 표본 중 다른 대상들 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라고 하죠. 저자는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뛰어넘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로 칭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인 로제토의 예를 들며 아웃라이어를 설명했는데요. 1950년대 미국에서 심장병이 중년 남성의 사망 원인 중 주요 요인이었는데 로제토의 주민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확연하게 낮았어요. 로제토 지역은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 지역인 아웃라이어였는데요. 그 원인을 조사해봤는데 식단, 운동, 유전적인 요인, 흡연과 음주 등 이런 사항들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아닌 마을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며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연구 결과 로제토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며 확장된 가족 집단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로제토 마을의 낮은 심장병 발병률은 강한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 덕분이었다고요. 보통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들은 유전이나 식습관, 운동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생각을 했겠지만 로제토 마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죠. 유전과 식습관이 아닌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새로운 시야로요. 저자는 성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은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성공을 위해 재능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외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도 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의 능력 외에 다른 요인을 이야기하려 하면 무엇보다 운이나 타이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운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들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정말 운이라는 게 작용하고 타이밍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운이나 시기만을 넉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운과 타이밍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책의 2장에 나와 있는 1만 시간의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론이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이 음악가, 운동선수, 프로그래머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며 그들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평균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뒤를 이어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이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었죠. 아무리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있는 환경이 유리하더라도 꾸준한 연습을 통한 준비가 없다면 결국 성공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빌 게이츠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는 시애틀의 명문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이 학교는 그 당시 컴퓨터를 도입했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무려 1960년대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컴퓨터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경험으로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요. 아니, 이건 돈이 많아서 가능했
망했던 것 아니냐고요. 1960년대에 그 누가 컴퓨터라는 것을 알았겠으며 그 성장성을 예측했을까요? 빌 게이츠는 꾸준하게 연습하고 연마를 했기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연습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최소 1만 시간 이상을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많이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며 1만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핵심은 바로 양적인 개념의 1만 시간보다 의도적인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랍니다. 의도적인 연습이란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연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수를 고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 같은 것을 뜻해요. 단순하게 시간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1만 시간 이상을 채우며 연습을 한다면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성공을 바로 낚아챌 수 있다는 건데요. 안데르스 에릭손 역시 많은 시간을 쏟는 것만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연습은 일상적인 연습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답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는 연습이 아닌 고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연습을 해도 피드백 없이 단순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습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답노트 들어보셨죠? 공부할 때를 되돌아보면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실수를 할 때 있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오답노트를 정리했고요. 의도적인 연습, 피드백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바로 오답노트를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공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해요.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성공이거든요. 타고난 자질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운이라는 것도 맞아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1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정말 운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타이밍 좋게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기회가 왔을 때 그제서야 노력한다고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답니다.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만 시간의 연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은 것이지 나는 운이 없어. 지금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환경 탓, 문화 탓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성공은 기회의 산물이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 기회는 결코 성공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테니까요. 언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